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참 그동안 힘들고 지루한 장세들 잘 이겨내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뭐 무방 회원님들하고 그리고 유튜브 회원님들은 제가 그동안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렸고 이 장은 죽는 장이 아니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오히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이 조정 장세가 누구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해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잘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제하고 그제 그죠? 어제하고 그제가 크라이막스였거든요. 어제하고 그제 아마 투매하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결국 주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힘들죠. 제가 강조했듯이 주식은 증권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건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주식 투자가 최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어제나 그저께 시장 무서워가지고 던진 분들은 바로 이제 최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참 이겨내십시오. 뭐 죽는 장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들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뭐 코스피는 뭐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그죠? 뭐 떨어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오른 것도 별로 없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려운 겁니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힘든 것이고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을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질 때 너무 무서워해요. 올라갈 때는 쾌재를 부르는데 떨어질 때는 무서운 겁니다. 결국에 많이 먹으려면 그런 리스크도 감내해야 되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시죠?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도 많이 나는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걸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다 던지는 겁니다. 불과 이 차이가 지금 이 시장의 흐름 차이가 이게 불과 며칠 차이에요, 여러분들. 며칠 3, 4일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3, 4일 동안 하락 장세를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어제 그저께부터 물량을 털어낸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못 삽니다. 그때 팔고서 올라가지고 못 사요, 여러분들. 공포스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죠?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또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의 반등과 또 코스피 시장의 반등, 자, 이게 또 무엇으로 의미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립니다만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왜? 이미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대선 전후를 바탕으로 장세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대선 전에 장세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만 지금 이 장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말 그대로 환상적인 기회가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만 누구는 이제 주시장에 발을 담그면서 새롭게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위기지만 누구한테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장은요.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장은요. 누구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된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반등이 단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단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단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올랐고 다소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죠. 이런 반등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주가라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 예측은 하는데 지나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그 시장의 흐름 달라진 거 없죠? 살아났습니다. 코스닥만 기관 외국인들이 눌러대면서 장이 밀렸을 뿐 결국에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외국인들 780억 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엄청납니다. 요걸 일자별로 보게 되면요. 나흘째 매수에 나흘째 여러분들. 보셨죠? 응?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코스피는 뭐 사는 종 마는 종 그래요. 근데 코스닥은 자 길게 보면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길게 보게 되면 언제입니까? 지난 9월달부터 해가지고 9월달 코스닥에서 또 외국인들 엄청 털었죠. 계속 털어냅니다. 그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털었고요. 10월달은 누가 털었습니까? 기관들이 털었죠. 계속. 그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털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밀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도하는 이유, 코스피 지수는 빠지지도 않고 코스피는 매수하면서 코스닥만 팝니다.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만 파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판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코스피는 빠지지도 않고 코스피 종목은 매수하면서 코스닥만 질구장창 매도합니다. 왜 판다 그랬습니까? 아시는 분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아시는 분들 적어보세요. 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판다 그랬습니까? 코스닥만 줄구장창 팝니다. 적어보세요. 아시는 분들 적어보세요.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왜 흔드는지, 왜 기관 외국인들이 저렇게 코스피 코스닥은 매수하면서 코스닥만 줄구장창 팔았는지 이유를 설명드렸었죠. 두 분밖에 없어요. 글 올리시는 분들이. 자 답변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거의 맞습니다. 정확하게 단어로 정리하신 분들은 우리 우주님이 흔들기 그게 맞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쓴 단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흔드는 목적 흔들었고요. 흔들면서 좋은 주식이 많이 빠지게 되면 저가에서 사기 위해서 저렇게 흔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땡기면 개인들이 올라갈 때부터 주식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개미 물량 털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죠?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확인된 겁니다. 제가 무방을 통해서도 그리고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라고 뭐 주식을 뭐 팔고 그래? 뭐 이해 안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9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그리고 10월 달에는 여기는 외국인들을, 여기는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털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여기서 밀렸고 이렇게 밀린 겁니다. 그 사이에 코스피는 안 밀렸어요. 그냥 잠깐 조금 밀렸을 뿐
결국에 코스피는 횡보 장세를 보면서 상당히 하방 경직을 보이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닥만 저렇게 밀린 겁니다. 그것도 급락이 아니고 야금야금 1%, 2%, 3%씩 야금야금 떨어지고 매일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특히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경험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기다가 신용 썼죠. 주식담보대출 썼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고 여기다 올해 연말에 3억 그 대주주 기준 3억으로 내리면서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여버리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물리면서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에 기관 외국인들의 흔들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그리고 주변 여건 자체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게 확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죠? 여러분들이 다 털린 겁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무방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도망갈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물량 털기다.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 포트를 잘 봐가지고 잡주들로만 가득했던 분들은 과감하게 반등해서 물량을 털어내시면서 지금 이 구간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집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린 겁니다. 일부러 파는 거야. 일부러 개인들 흔들어 대려고 외국인이 팔았고 그리고 기관들이 파는 겁니다. 외국인이 팔고 기관들이 팔았고 기관들은 지금도 팔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팝니다. 그런데 기관들 매도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조만간에 기관들로 다시 들어옵니다. 조만간에 기관들도 들어와요. 보세요. 기관 투자가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종목은 안 팔잖아요. 근데 왜 코스닥만 팔아요? 코스닥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왜 팝니까? 개미 투자자들 개미 털기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했고 이제 기관들까지 했습니다. 둘 다 했죠. 이제 왜 기관들 매도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기관들이 전체로 코스닥에서 약 이제 50억, 5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섰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단 투신권들입니다. 그죠? 투신권들이 382억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그랬을 겁니다. 조만간에 기관들도 들어올 거라고 했죠? 예. 보험단은 48억 정도인데 아직 많이 안 들어왔네요. 그죠? 자, 사모펀드 71억 정도 매도. 연기금 16억 정도의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는 나왔습니다만 매도 규모 줄었어요, 여러분들. 내일 이후부터 기관들도 조만간에 매수세가 좀 더 이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가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도 아니까 오늘 어제 양보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잘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털어가지고 오늘 잘하면 오전 중에 시초가 보합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한번 나올 거로 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날 때 들어가려고 생각했거든요. 보세요. 마이너스 나오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선물지수가 아침 초장에 약보합 출발해가지고 안 밀리고요. 반등 나왔고 갔다가 눌림이 났습니다만 저점은 안 깹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까지 계속 땡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서워서 던진 사람들, 여기서 던진 사람들. 이거 가다가 밀릴 것 같아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빠지면 들어가려는데 안 빠집니다. 외국인이 그걸 알아요. 아, 이제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 빠지면 살려고 하겠지? 안 밀어버립니다. 올라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 그죠? 코스피도 지금 선물지수도 다시 제자리까지 왔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다시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가격대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5일 평선을 깨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코스피는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는 지옥 같지만 또 올라갈 때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더군다나 힘든 구간 다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시장 죽는 장 아니고 조만간 회복될 것이다. 준비하셔라. 그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저는 바뀐 게 없고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겁니다. 물론 곧바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진 않아요. 다만 갔다가 잠깐 정도 출렁거림이라든가 숨고리가 나오면서 반등 가능성도 있고요. 항상 얘기하는 소리지만 그냥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왜? 이미 나올 만한 조정은 다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조정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부각될 겁니다. 미국의 대선은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미국의 대선을 전후로 해서 분명히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겁니다. 미국의 대선과 더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과 불확실성 해소라는 재료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장 여러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세라는 건 그래요. 항상 가고 나서 흔들면 안 되고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남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할 때 그럴 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대주주 기준 3억으로 기준을 낮췄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장이 잘라라 이런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주식은요 정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그 여건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부 또 경제부총리 밉고 하더라도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나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서 그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주변 여건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주변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리에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으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자,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자, 소리 잘 들으시고 화면 잘 보시면 1번.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 이틀 정도 코스닥 지수가 이틀 정도 올랐어도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아셨습니까? 주식은 자꾸 힘들게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주식하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를 때는 좀 웃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드렸듯이 더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투매가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투매가 더 나오지 않고 어제 오늘 바로 이제 반등에 나서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아마 투매가 한 번 더 나왔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바닥에서 터는 그런 운을 범했을 거예요. 다행스럽게 시장이 올라갔고요. 하기는 그 전에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장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예, 어서 오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 설명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조정 장세 보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아, 이제 난 주식 죽어도 안 해. 이번에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시작하셨고 주식하신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으신 개인 투자분들은 이번에 이 조정 장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 이번에 올라면 주식 다 털고 나 주식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넌덜머리 나거든요. 넌덜머리 나거든요. 주식을 안 해보고 나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주식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주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매니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고 제가 항상 TV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어렵다. 주식은 일단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고생이다. 그런데 그런 고생도 안 하고 돈 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예. 세상 날로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그 후유증이 큰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고생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하는 겁니다. 한 대표가 얘기하고 있죠. 주식으로 5% 10% 먹으려면 5% 10% 먹으려고 주식할 거면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죠? 5% 10% 먹을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아, 나는 요거 5%만 먹어야지. 아, 요거 10%만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단타 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단타 치세요. 단타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매일 단타 쳐가지고 매일 수익 낼 수 있는 분들은 단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매일 단타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수익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어떤 순간에는 수익이 나겠죠. 또 어떤 순간에 또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해요. 찔끔 수익 내다가 한 방에 깨지는 게 단타입니다. 응? 단타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저는 증권시장 29년 동안 단타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잠깐은 벌었다고는 얘기합니다만 나중엔 아무 소리 없어요. 한 방에 작살난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단타 매매가 지옥입니다. 지옥.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장세 속에서도 이것도 지옥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어서 오세요. 응? 이것도 지옥이라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게 진짜 지옥이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여러분들 여기는. 단타는 하다가 물린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물론 개 중에 몇 종목은 한두 종목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단타는 하다가 물려버리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번 장 강세장 속에서 주도주는 물리더라도 주도주에 물려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라. 그래야 주도주가 나중에 조정받고 다시 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강조입니다. 주식 투자하려면요. 최소한 계좌 수익으로 인해서 최소 30에서 100% 이상은 잡으세요. 계좌입니다. 한두 종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통해서 최소 30에서 100% 이상의 목표 수익은 잡고 주식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런 잔파동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래야만 가장 확실한 계좌 수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제가 분명히 했죠. 무너지거나 죽는 장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서 기간주중의 연장선상일 뿐 죽는 장은 아니고 주봉상의 주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혼주장세 기간주로 나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서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주봉 보세요, 여러분들. 월봉 보세요. 제가 이거 어제 무방에서 말씀드렸나요? 아니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나 헷갈리는데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아래 꼬리 이번 달에 달 것이다. 5개월 이평선을 중심으로 아래 꼬리를 분명히 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 꼬리 기가 막히게 달았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달 말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게 십자봉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받았죠. 이 차익 매물 받아내고 어떻게 됩니까? 10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빠르면 11월 달에는 20년 내 최고가가 경신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했죠. 20년 내 최고가 경신 가능성을 저는 분명히 열어놓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2021년 증시 좋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몸풀기의 몸풀기.
응? 몸풀기. 워밍업이라죠? 예. 몸풀기입니다. 본격적으로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 막 몸을 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들이 코스닥을 주도했습니다만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도권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뺏어온 상태고요. 뺏어오고 있는 과정들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뺏어가고 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20년의 최고가가 경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월간으로 거래량이요 사상 최대 여러분들. 그 사상 최대 거래량이 거의 올해 2020년 들어가지고 1년 내내 지금 이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물량들 다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바뀜 현상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을 들고 있어서 징글징글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량 다 털고 있는 거예요. 그 물량들을 손바뀜을 통해서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주봉상 월봉상의 흐름도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주중이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기간 주중이 11월 달에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갈지 12월 달에 갈지는 그거는 봐야 됩니다만 확률적으로 11월 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미국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제가 미국 증시 계속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미국 뉴욕 증시가 이때만 해도 저는 분명히 미국 증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라서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이제 시장은 대세 하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 나오는 부분들, 이 조정만 보더라도 너무나 견주하죠, 여러분들. 단기로 직전 고점까지 갔고 이렇게 불안했던 주가가 직전 고점까지 가고 조정받는데도 조정폭이 굉장히 적어요. 정말 탄탄합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올랐고 이 오른 게 뭐예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죠? 그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 부양 대책이 빨리 안 나오니까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폭이 적죠. 왜 그래요? 부양책이 나와요. 언제? 대선 끝나고. 일단 시장 분위기는 대선 전에 부양 대책 가능성은 일단 물 건너 간 듯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제일 큰 변수가 뭐냐면 경기 부양책입니다. 경기 부양책이에요. 경기 부양 대책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고, 부양책과 더불어서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대선입니다. 대선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백신입니다, 여러분들. 백신이에요, 여러분들. 백신. 그죠? 외워두세요. 지금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말들이 많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경기 대선 전에 부양 대책을 합의해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핑계를 어떻게 두냐? 공화당이 자꾸 안 해줘가지고 경기 부양 대책을 못 내주고 있는 것이다. 대선 전에 경기 부양 대책 내줘가지고 증시가 폭등을 해버리게 되면 그 표가 트럼프한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핑계도 될 만하죠.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는 빨리빨리 금액 올려가지고 합의하자라고 그러는데 공화당 내부에서 안 하잖아요. 핑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 분위기는 누굽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죠. 이번에 트럼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왜? 지난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지지율에서는 클린턴이 높았잖아요. 힐러리가 높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전당한 겁니다. 응?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국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투표 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냥 결과가 나야 되는데
이 선거인단 제도가 있잖아요. 선거인단 제도.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이게 이제 곡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전과는 틀린 거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뭐 7에서 한 9%까지 차이가 납니다. 7에서 9%포인트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저는 뭐 바이든이 당선이 저는 확실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이 친환경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도 월등히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무려 5조 달러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대선과 더불어서 의원 선거가 이어지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호재가 될 거예요. 또 대선이 끝나게 되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 것,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와 기업들의 정책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사업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전 세계 국가와 전 세계 기업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 강력한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짐에 따른 증시의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가운데 11월에는 뭡니까? 백신도 나올 겁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11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증권시장은요, 이 부양 대책과 백신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 변수, 이 세 개가 말 그대로 엄청난 빅 이벤트입니다. 빅 이벤트라는 변수가 사라지고 이 빅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 증시는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죠.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고 호재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터지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지표. 자, 요 경제지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아시죠? GDP 성장률이 1.9%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당초 1.9%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코로나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수출 또한 급격하게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의 돈들은 여전히 많아요. 시중 돈이 지금 은행으로 갑니까? 안 갑니다. 부동산 시장 주춤하고 있죠? 못 갑니다. 부동산에서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못하죠. 워낙에 이제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을 묶었습니다. 개인들이 안 들어올 것 같죠? 신용은 안 들어도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들어옵니다. 고객 예탁금이. 예탁금을 통해서 나중에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은 후행지표예요. 증시가 눈으로 봤을 때 증시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가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이 밑에 또 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그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백신까지 개발되면 증권시장이 못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증권시장이 못 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변곡점에서 강력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지수가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많이 못 샀잖아요. 코스닥을 특히 못 샀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대선 전에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낸 것이고요.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증시가 안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대선 전에 변수가 있고 대선 전에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종목을 좀 사야 되니까 개인들 물량 털어내면서 흔들어댔고, 그 흔들어댄 상태에서 바닥에서 누가 삽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사면서 앞으로 장세를 주도하려는 그러한 조짐이 여기서 분명히 나온 겁니다. 보세요. 오늘 코스닥 시장 막판에 보세요. 막판에 보면 됩니까? 막판 동시효과 때 투신권들이 한꺼번에 지금 308억까지 매수가 들어왔죠,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들은 하루 종일 야금야금 들어오면서 700억까지 매수 들어옵니다. 안 사고 계속해서 팔 것 같았던 투신권까지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의 시장 기조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선 후까지 기다려요? 대선 전에 벌써 기관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선 전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대선 전에 시장도 벌써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선 전에 대선 후 장세를 대비해서, 아니 대선 후 장세가 아니고요, 2021년에 강세장에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3번. 자, 3번. 자, 다른 분들은 이상 없다고 하네요. 예, 좀 조절 좀 해보세요. 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 말씀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서 3번. 자, 앞으로 무방은 더 줄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많이 해왔고, 이제 월요일 날은 안 한다 그랬고요. 뭐 일주일에 한 2번 내서 3번 정도로 줄일 겁니다. 한 대표 시황 얘기할 때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무방 좀 줄이면서 우리 VIP 회원님 중심으로 해서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매매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릴 때 메모 잘 하시고, 그리고 잘 시장에 대한 분석들 내용들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또 분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판단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징글징글한 하락 장세. 솔직히 코스닥 시장이 이 정도로까지 징글징글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팔았으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폭락이 나야 돼요. 근데 안 빠지잖아요. 요거밖에 안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빠지고, 이게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입니다. 지금 구간 어디입니까? 코스피가 별로 빠지지 않은 구간에서 코스닥이 좀 요만큼 밀린 겁니다. 자, 코스피 하락세가 멈추고 조금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은 바로 올라오죠. 코스피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코스닥 탄력이 붙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소리 안 들리세요? 자,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자,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자, 다들 잘 들린다고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야 잠깐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내일도 그래서 시장은요, 내일이나 모레 증시가 조금 밀리거나 하게 되면, 예, 희망님 어서 오시고요. 내일이나 모레 이 장은, 이거는 이제 저점 찍고 서서히 움직이는 장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장세가 조금 밀린다거나 출렁거린다거나 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닥권에서 시세가 터지는 구간에서 바닥에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할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타이밍.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3월 19일 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정확하게 3월 19일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3월 3월 중순 정도 요 정도 구간이 뭐라 그래요? 요런 구간이 뭐라 합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 그죠? 좋은 주식을 가장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과 더불어서 이 구간은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고생을 많이 하느냐 덜 하느냐 그리고 한순간에 순식간에 수익이 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한순간에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반면에 시장이 오른 상태에서 그죠? 오른 상태에서 이런 구간들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거고 갔다가 이런 구간에서 하신 분들도 조금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엔 이 구간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타이밍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2달, 3달 동안 고생 많죠? 하지만 힘들다고 주식 털고 도망가면 그걸로 끝인 거고 힘들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단타 친다고 수익 나는 장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결국엔 여기서 증시가 살아날 때도 폭락 과정을 거치고 나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갔듯이 여기서도 올라갈 때도요. 이 긴 시간 동안의 혼주 장세를 마무리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대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2번에 걸쳐서도 그런 가능성을 보긴 했는데 이번에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억지스러운 매도세가 이번 증권시장에서는 이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참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 투자가들 물량 다 털어냈고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도 개인들 뭐 안 팔아요 이제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 들어온 거예요. 그죠?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아마 이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났을 때는 이제 반격이 나올 겁니다. 기가 막힌 앞에서의 타이밍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또 한 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 대주주 3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주주 3억 저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 증시가 살아있는지 미국 증시가 죽는지 그걸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은 왜 대주주 3억 기준을 왜 걱정을 하세요?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면 잠깐 빠지지 뭐 대세 하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말에 잠깐 팔면 그 좋은 주식들을 세금 안 내겠다고 주식을 팔면 좋은 주식을 누가 잡아갑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대주주 3억 그 기준 완화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도 그 물량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 물량 받고 지금 외국인 기관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변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을 신경 쓸 거는 미국 증시를 신경 써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신경 써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가랑비에 불과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신경 자꾸 쓰세요, 여러분들? 그런 걸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가 무서운 것이고 그런 걸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주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제 말 들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제 무방을 들으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참고로 하셔라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의 판단하고 같이 믹싱해가지고 매매 판단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변수입니다. 대주주 3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날 한시에 주식을 팝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나올 만한 물량들 다 나왔고요. 그리고 팔고 나서 새해 다시 삽니다. 주가는 그런 건 잠깐 변수고요. 결국엔 경기와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고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량 다 털게 하고 다 흔들어대고 물량 털게 하고 매수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 무방 처음 오셨죠?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정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 분석 드렸고 외국인 기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시장 안 죽고 살아난다 그랬죠. 살아났잖아요. 코스닥 시장만 혼자 빠졌다가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죠? 빠질 때도 올라갈 때도 빠르고 떨어질 때도 빠른 게 코스닥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는 코스닥은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코스닥의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벌써 이틀 동안 반등이 이만큼 빠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이번 조정장세, 이 조정장세 거의 끝무렵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기서도 한 번 정도 저점 찍었다가 여기선 외국인들이, 이번엔 기관들이 팔았는데 다음에 누가 팔까요? 팔 사람 없어요. 이번 조정장 거의 끝났습니다. 이 구간은 중장기 2단 상승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승부예요. 진짜 승부.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금 가지고서 지금 주식을 한번 배팅을 해가지고 한번 타이밍을 잡고 한번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어디가 매수 타이밍인지 모르겠어. 한 대표 무방을 꾸준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시장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고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 게 보이죠. 보이는데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가지고 뭐 이틀 동안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옵니다. 이건 2단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타이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저할 타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보다는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갖지 마세요.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걸 건가? 제가 어제 무방에서도 그다음에 한교수도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구간은 지루하고 답답하다라고 해가지고 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놀지 말고 지금 앞으로 장세가 살아날 때 어떤 종목에 대박을 줄 것인지를 고민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부진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또 얘기했었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2차전지, 또다시 5G, 또다시 반도체, 또다시 뭡니까? 수소에너지.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좀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별로 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은행주 증권주 잠깐 올라갑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시세가 많이 난 섹터는 어딥니까? 수소에너지 관련주 엄청나게 많이 났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OCI 같은 이런 종목들, 태양광 관련주, 바이든 관련주,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입니까? 한 큐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죠? 예. 이런 종목군들과 함께 수소에너지 관련주 올라갔고요. 또 어떻습니까? 2차 전지도 그동안 충분하게 조정받고 다 반등이 나왔고요. 5G 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오늘도 야금야금 꾸준하게 다 올랐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다 올랐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동반해서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컸던 섹터들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런 신성장주 섹터입니다. 얘네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주식들을 다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큐에 한 큐에서도 어제 제가 얘기했었죠. 5G 관련 주소는 그저께 솔리드 방송에서 나갔고, 서진시스템 또 어제 나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나갔습니까? 수소에너지 관련주 말씀드렸죠. 일진다이어 또 나갔습니다. 뭐예요? 한 대표는 이미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주도 섹터를 서서히 공략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증시가 바닥을 쳤을 때 제가 한 큐에 한 큐에서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PSK테크. 어디예요? 이 바닥권이죠, 여러분들. 네. 남들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할 때 저는 과감하게 그 낙폭과의 종목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매수를 했고, 그와 비슷한 매매가 우리 방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죠? PS테크, 그 다음에 테크인. 바로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무서운 구간에서 잡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종목 다 모두가 100% 이상, 100% 가까이 수익이 났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코스닥은 저는 이제 저점 찍은 거로 보고 있고요. 이 중기 2단 상승세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될 겁니다. 가서 약간 출렁거림이 나올 거고, 출렁거리면서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느 순간에 갈 겁니다. 이 구간은 놓쳐서는 안 된다. 왜? 외국인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응? 외국인들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코스닥을 다 팔고 도망갈 것처럼 밀어냈던 외국인들이 나흘 동안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투신권들도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시세가 나오다가 막판에 383억까지 순매수 들어오는 거 보세요. 기관들 내일 이후부터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또 외국인들이 물량 털고 흔들어댈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 막 따라 붙을 것 같으면 계속 흔들어댑니다. 못 따라가죠? 그러면서 또 땡기고 또 땡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한 대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구간은 이제 단기 시세로 대응하려면 안 되고요. 자, 주도주를 가지고 중기 대시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 되는 장이야 안 되는 장이야?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타이밍을 노린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이 왔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가다가 못 갔고 지난번에도 가다 못 갔지만 이번만큼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주저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이번 반등장을 통해서 털어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죠? 은행주, 보험주, 철강주, 조선주, 그죠? 건설주, 화학주, 정유주, 이런 대형주들은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털어내야 돼요. 그나마 증권주는 좀 괜찮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물량을 털어내야 됩니다. 왜? 얘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최근에 은행주 좀 올라가니까 얘네들 사시는 분들 많죠? 개인 투자분들. 다 여러분들 꼬시는 겁니다. 응? 코스닥 종목 힘드니까 그거 털고 바닥권에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차트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물량을 털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얘네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3분기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로 다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요. 올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기업들 굉장히 안 좋고 자영업자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못 갑니다. 보험주들은 금리나 좀 인상이 돼야 보험주가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나마 증권주가 증시가 좋기 때문에 그나마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매매하면 안 돼요. 올라올 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코스닥에 또 뭐 있습니까? 파이오제약주. 코로나19라는 죄로 징글징글하게 해먹었습니다. 그러나 11월 달에 백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좋은 부분들도 주가에 다 반영됐어요. 파이오제약주 먹을 거 없습니다. 정리해야 돼요. 올라올 때 이번 장세를 통해서 물량을 털어야 됩니다. 또 잡주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잡주들 있죠 여러분들. 기업 내용도 없는 종목들.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막 잡주 가지고 어떻게라도 수익 내려고 매매하신 분들 안 되죠. 걔네들도 이번 장세 올라올 때 무조건 물량 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계좌를 바꿔야 된다. 계좌를 갈아엎고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과감하게 계좌를 갈아엎고 어디로 갑니까? 주도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중간 바닥 따주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가서 눌림 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고 빠지지 않으면 가서 또 옆으로 기었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라. 왜? 갔다가 주도주는 눌림 주고 나서 다시 가거든요. 잡주들은 잠깐 올리다가 폭락 나오는 것이고요. 주변주들도 잠깐 올라다가 다시 제재로 떨어지는 겁니다. 장이 살아나도 얘네들은 잠깐 올라갔다가 잠깐 오르고 말아요. 그러나 장이 살아나긴 주도주는 또 고점을 넘어갑니다. 이번 이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현금을 가진 분들은 지금 이 구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올라올 때 과감하게 물량을 줄여내야 됩니다. 10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기업 내용도 없는 그런 단순 잡주도 있죠. 과감하게 물량 털어내야 돼요. 걔네들을 털어내고 뭘 사야 됩니까?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왜? 지금 장세는 앞으로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를 했잖아요. 응? 기관 외국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군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은 선호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겁니다. 또 그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은요. 잠깐 올라가는 그런 시세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종목마다 틀릴 겁니다. 일부 종목들은 잠깐 올라가고 말겠습니다만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군들의 시세는 그렇게 쉽게 시세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제대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만 여러분들이 이번 장세, 이 반등 장세 속에서 좀 더 빨리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그 생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주린 여러분들 주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 나 이번에 주가 조금만 올라가고 손실 조금만 많이 하면 그냥 주식 다 털고 그만할 거야. 좀 지나고 보세요. 장 올라가면 그 마음도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리고 시장이 그렇게 눌러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장은 뭐 손실 많이 하고 땡치는 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익으로 분명히 연결되는 장이에요. 모르고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현금은 있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VIP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뭘 팔아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대표님 포트 내 종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랬죠? 포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종목을 갈아엎어야 되고요. VIP로 오세요. 오실 때 정의원 게시판을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VIP 방송으로 바로 오세요. 오시면 과감하게 여기서 안 되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 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수 조정도 끝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신이 없다. 이런 구간에서 VIP도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중요하다 했죠.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오신 분들은 기가 막힌 수익이 나는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 맞추게 되면 고생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벌써 외국인들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투신권도 눈치채고 빨리 들어왔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도 들어올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개인들 따라 붙을 것 같죠? 개인 투자가들 팝니다. 물론 일부 개인들은 다 따라가요. 한 대표 무방 듣고 한 대표 한 큐 방송 보고 나서 그런 분들은 일부 개인들은 상당수 개인들은 올라갈 때보다 힘들기 때문에 모르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면 물린 거 손실 좀 줄이니까 털어낼 겁니다. 그걸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고 한 대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그런 기회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수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서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분명히 살아있고 앞으로 미국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전이 되느냐 대선 후가 되느냐, 대선 전만 보지 말고 대선 후를 보고 대선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코스닥이 오늘 이틀 동안 올랐습니다만 내일은 조금 밀릴 수 있어요. 털어요? 아니죠. 오늘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최근 시장 분위기 봤을 때 어제 양봉 후에 오늘 잠깐 음봉이라면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음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매수할 겁니다. 저가 매수할 겁니다.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 변곡점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예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이틀 올라가니까 쫓아가겠죠? 누를 겁니다. 누르면 털죠? 무섭죠? 밑에서 다시 살 거죠. 사면 됩니다.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시장이 만약에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서는 기가 막힌 행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뭐 지수가 뭐 850까지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장은 중간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간 포기하지 말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과감하게 계좌를 갈아엎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구간,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구간, 단기 매매를 이제 줄이고 이제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노릴 구간, 그리고 타이밍에 있어서도 별로 고생 많이 하지 않고 바로 수익으로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놓치지 마라. 뭘 봐야 되느냐? 또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한 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똑같습니다.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에너지. 보셔야 돼요. 이 4개의 섹터가
계속 순환하면서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4개의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미 종목 발굴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소 에너지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종목 선별 작업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일부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뭐 5G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죠? 5G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실적 좋은 종목 너무 많죠. 그렇게 조정 나올 때 노는 거 아니에요. 조정 나올 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을 조정의 끝에서 탁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내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1년을 보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지금 신규님들하고 또 현금 있는 분 중심으로 기존 매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장세가 좀 더 올라오게 되면 아마 핵심적인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주도주로 모든 매매를,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수 시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자 본격적인 2단 상승에 집중하자.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하시고요. 더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은 한 대표한테 머릿속에 다 있고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도 한두 종목씩 나가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대표 방송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7번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미 그동안 제가 다 예상을 해드렸고 이미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이제 조정의 끝무렵입니다. 앞으로 잠깐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흔들리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승부를 걸어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섹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4개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라 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조 바이든이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풍력과 태양광과 그리고 뭐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당선되게 되면 이쪽 종목들 좀 더 갈 겁니다. 가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수소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그쪽도 좀 보셔야 되고요. 태양광도 어느 정도까지 좀 시세는 날 겁니다. 다만 좀 많이 올랐고 변동성이 좀 커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OCI 같은 종목들은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돼요. 약간 단기 관점에서 보셔라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카톡에서도 제가 이제 OCI 한번 말씀드렸죠. 많이 보지 마시고요. 단기 관점에서 한번 보셔라라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VIP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방은 힘든 장입니다만 손절 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분명히 9월 달도 우리는 3,300만 원 수익 냈고요. 10월 달도 오늘 아직 10월 달 안 끝났죠. 오늘 한 종목 차익 실현 해가지고 10월 달도 5종목 차익 실현 했습니다. 그죠? 10월 차익 실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 결국에 주도주들이죠. 주도주들이 결국에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수익률이 정말 크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도주를 가지고 결국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 솔리드, 서리튼 이런 종목들 있죠. 네, 바로 주도 섹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제가 얘기했죠. 주식을 하면서 5% 10% 먹으려고 주식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걸려면 최소 30에서 100% 이상 목표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잔파동에 신경 쓰지 않고 병나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주도주를 여기서 매집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지금 7월달 3,100만 원, 자 1억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8월달 1,600만 원, 그리고 9월달 3,300만 원, 그리고 10월달 10월달은 장이 안 좋아서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손절은 없습니다. 분명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주도주 가지고 승부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판단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자신이 없다. 한 대표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VIP 오시면 됩니다. 제가 더 이상 그동안 VIP 얘기 안 했었죠. 이제 VIP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 그만큼 기회가 온 겁니다. 아셨죠? 그동안 시장이 좀 불안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VIP 얘기해도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잖아요. 확인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회복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필요한 분들은 자 158-0648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로 전화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 받더라도 몇 번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ARS 자 02-3490-4678 자 개인 ARS 요걸로 편하게 간편 ARS 결제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인터넷은 그 가시게 되면 자 MBN 골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BN 골드 가시게 되면 요 회원가입이 있죠? 자 회원가입 누르시면 요 하단에 있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1개월 내지는 3개월 체크하시고 신용카드 체크하시고 결제 누르시면 결제창이 뜹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 다들 아시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상품은 1개월 5일 그리고 2개월 12일 그리고 3개월 20일 추가 드리는 거니까 3개월 정도가 되면 거의 4개월 정도죠. 지금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내년 초까지는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확연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 대표 부실주 잡주 매매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잡주는 매매 안 해요. 주도주 성장주를 가지고 단타가 아니라 대시세입니다. 대시세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셔가지고 왜 단타 종목 안 줘요?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좀 편안하게 좋은 주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들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오시면 돼요. 물론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단기 매매 했어요. 단기 매매를 할 거고요. 앞으로 장이 좀 조정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단기 매매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수가 조정권에 끝난 상태에서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도주를 가지고 대세를 준비를 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 점 알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00% 문자 대응 가능합니다. 자, 문자 컴퓨터 앞에 안 한 게 계셔도 되고요. VIP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문자로만 사고 파는 게 가능하고 비중 조절 다 되니까 문자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장인, 주식초보, 어르신분들이 우리 방하고 딱 맞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처럼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에요. 아시겠죠? 힘든 구간 다 지났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것이니까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또 그동안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이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꼭 이번 기회, 이번 조정 끝 무렵에서 제대로 된 성공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VIP 오실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VIP 오실 분들은 그냥 현금 있는 분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목 가지신 분들은 우리 그 게시판에 종목 올려오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종목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종목 정리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이라는가 말씀드리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자, 힘든 거 지났으니까 회원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기회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니가선님, 바바라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추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회원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